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리플의 IPO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어요. 리플의 IPO를 하는 건 사실상 확정이지만 이게 언제 시작될지가 미지수라 투자자분들 많이 신경 쓰고 계실 텐데, 이번에 리플 측의 중요한 이벤트인 리플 스웰이 11월 8일과 11월 9일에 개최가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리플이 컨퍼런스에서 공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IPO를 통해 상장하려는 의도까지 숨어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XIP 애우가인데 IPO를 중심으로 두바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개발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플이 계속해서 소송 공방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고, 또 최근에 고위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올리는 등의 모습으로 리플의 IPO에 임박했다는 거에 힘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리플스웰 행사에 40개국 이상에서 600명이 넘는 참석자랑 80명의 연사 및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IPO를 발표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밖에도 CBDC, 지불 시스템,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주제로 인하여 토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빅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CBDC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또 리플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호재인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리플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거든요. 일전에 22개국 금융기관의 결제 리더 중 약 85%가 자국이 향후 4년 안에 CBDC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2020년 리플 연구를 인용한 건데, 현재 아프리카 국가는 공식 통화 약세로 인한 치솟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나이지리아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리플과 같은 글로벌하고 국경 없는 블루칩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이지리아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나라의 인플레이션 등에 있어 다양한 암호화폐 중 리플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리플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 생태계에 리플이 녹아드는 것까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규제 준수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리플의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하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럽연합이 최초로 제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 법안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규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리플은 현재 유럽에서 규제를 준수받고 이미 영국, 싱가포르, 두바이,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는 생태계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 같은 국가들의 리플은 현재 규제 명확성을 갖거나 또는 가지려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미국에서까지도 규제 명확성을 가지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모두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에 리플의 생태계가 압도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인지 리플 XRP의 상당한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가 XRP가 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7달러면 워낙 9,000원이 넘는 시세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전에 이그레그가 XRP가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기 2달 전인 5월에 XRP가 최종 깨우기 선이라고 부르는 하향 추세선을 깨기 직전에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XRP가 최종 상승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경우에 XRP가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중기 가격 목표로 이그레그가 설정한 첫 번째 목표는 0.85달러였고, 그 뒤로 1달러, 5.5달러, 6.4달러까지 예상했었는데, 약식 판결 때 XRP가 1차 기존 예상을 뛰어넘고 0.93달러까지 상승해버려서 9.41%의 이익을 초과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기존 가격에 9.41%를 더한 가격으로 다시 예측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6.4달러로 예상했던 가격이 7달러가 되는데, 지금 현재가에 대비했을 때 1100% 이상 상승한 굉장한 상승률이라, 이런 상승률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선 IPO, CBDC, 각 나라 규제 준수 등의 모습과 더불어서 리플의 승소까지 더해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7달러조차도 가뿐히 넘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확정을 지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동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을 하겠지만, 여기서 또 핵심 중 하나가 미 국채라고 보고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브릭스 연합을 필두로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면서 미 국채 보유량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은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미 국채를 좀 사달라, 이런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가 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미 국채를 바이백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부족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고 무너지고 있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뿐 아니라 다음 걸 보시면 투자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가 부동산 펀드를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영국의 부동산 펀드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걸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즉 부동산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박살나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내 돈 주세요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펀드 자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막아버린 건데 영국이 지금 유럽 내에서도 가장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현재 영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한 영국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까지도 연쇄적으로 약해지게 하거든요. 경제라는 게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라서 다른 나라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줄 건데 GDP 탑10 안에 드는 영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지금은 영국뿐만이 아니죠. 앞서서 미국 경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시간차를 두고 차근차근 무너질 수도 있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점차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뭐다?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원래는 비트코인이 미 증시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미 증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미 증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그런 동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미 증시가 장중에 2% 떨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고 이렇게 다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점점 침체될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한 반사이익을 얻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과 미국의 쇠퇴, 반감기, ETF, 전쟁 등등의 여러 호재와 맞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조정이야 또 오겠지만 결국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중요한 기회의 장으로 잘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이슈와 관점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